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 등사 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주주 명부의 명의개설을 한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 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 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 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 명부의 주주로서 명의개설을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설을 하지 아니한 주식 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위 항의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상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없고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 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주주총회의 개회 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 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 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주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총회 소집 당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이의가 있는 주주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 관제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감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자본금 감소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 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 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 해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의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기합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 청구권은 진영채권에 해당한다.
자기합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의 경우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자기합수표 발행은행은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자기합수표는 이득상환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합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합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 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 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 소지이니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백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상무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격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격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격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 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격리부장에게 자금 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취소 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하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 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회사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에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지만 사후에 그 거래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무효인 거래 행위가 유효로 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 이외의 무과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행위가 무효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한다. 채권 매매 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 매매 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 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채권 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에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상법 제5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 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가름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 등기가 맞춰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 등기까지 격려되었으나 해산 당시 이사가 해산 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이사는 해산 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주식회사 갑이 발행주식 총 수천주 중 5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였는데 추가로 신주 500주를 액면가 만원에 발행하는 행위는 현행 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 임원 A와 퇴직 합의를 체결하면서 A가 보유한 주식회사 갑 발행, 주식을 주식회사 갑이 매수하게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갑이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위 악정에 기한 A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
주식회사 갑이 주주비로부터 주식회사 갑 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 주식회사 갑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갑이 취득한 자기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 주식회사 갑 발행 주식을 C, D가 공유하는데 그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으로 권리 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갑이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C에게만 주주권 행사 관련 통지를 하는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 약속 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 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그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에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 어음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 신고 등 사고 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 신고 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어음 소지인에 대한 변제 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어음 발행인에 대한 법인 회생 절차에서 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회생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 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어음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 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 제시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받은 위압류 및 전부 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 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 보상 제도이다.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인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 이사 제1항에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 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외되었다면 선박 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에 있어 선장, 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히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착 내에 배치하여야 하나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에 관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송주선인은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화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 형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합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임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가능하다. 시설 투자자에게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외적 거래 관계는 타방이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며 그에게만 권리 의무가 귀속되도록 약정한 동업관계의 경우 상법상 임명조합에 해당한다. 임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실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와 주주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부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그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다면 그 금원 지급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투하자 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 관계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는 유질 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상사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손해보험에 있어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 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상 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해상 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 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 인도 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 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선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 출자에 이행을 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 신주인 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 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주인 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 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혜태가 이사 외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의한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면 된다. 상업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등기를 하느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회사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 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비추어 무효이다.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통신 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 약관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병이 갑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을과 물품 거래를 하였으며 을이 병에게 물품 대금 일부를 대물 변제하였다면 을의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의 효력이 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고업자인 갑이 선화증권이나 화물인도 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 임치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임치물의 소유자인 의, 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상법 제166조 제1항의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이 자기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 내용,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 2.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 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이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규모 합병 및 간이 합병의 경우 모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 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인정 전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일반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사업 시행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 취득으로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므로 판매 특약 등기 또한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협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 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금융리스 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금융리스 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 2.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함께 독자적인 금융리스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 확인 의무도 부담한다. 리스 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 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리스 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선 계약으로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 수령 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 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 기간이 개시되고 리스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에 있어서는 리스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 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 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 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